교통 대화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자, 먼저 고장 차량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송공삼거리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이고요. 송공삼거리 지난 2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다고요. 6일85 애청자 제보 고맙습니다. 자, 이런 고민 저런 갈등 속 시원한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오늘도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의 사연은 어떤 또 내용일지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중반의 직장 남성입니다. 결혼을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이직을 자주 하다 보니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소개팅으로 만난 지금의 여자친구와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로 하객입니다. 누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고민이 되네요. 친척이나 부모님 지인분들은 오실 테지만 정작 제 지인이 많지가 않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직을 자주 하다 보니 직장 동료도 별로 없고요. 또 사교적이지 못해 학창시절 친구들과는 몇 명하고만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하객이 별로 없으면 왠지 초라해 보이고 성격에 문제가 있나 이런 느낌도 줄 것 같아 많이 신경 쓰입니다.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객 대행을 한번 써보는 게 나을까요? 결혼식 하객에 대한 고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기는 하는데, 네. 과도하게 많이 예민해져 있구나라는 느낌은 계속 받네요. 사실 결혼 앞두고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하객에 대한 거는 하객 대행을 좀 써볼까요? 할 정도면 네.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지금 그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이제 직장 이직을 많이 네. 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 여유도 없었고,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보니 친구들 만나는 시간도 없었을 거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격도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몇몇 친구들하고만 꾸준히 또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우리가 꼭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사람한테만 기준을 왜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도 예를 들면 많은 친구가 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친한 몇몇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또 스몰 웨딩이라는 게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스몰 웨딩을 선호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르신들, 부모님들 입장으로 본다면 글쎄 조금 반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웨딩 문제로도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고 갈등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많이 오십니까? 네, 많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또 결혼 앞둔 당사자들하고도 이제 약간 갈등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네. 살아온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결혼을 앞두고 그리고 또 상대방, 그러니까 신부나 신랑 쪽 양가의 어른들의 의견이 또 달라가지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의 핵심은 네. 신랑하고 신부다 이거죠. 주인공이.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가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뒷받침이 되거나 좀 지켜봐 보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또 나서주거나 그러니까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핵심은 여기 그 예비 신랑, 예비 신부의 의견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스몰 웨딩이 이제 많이 유행하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허례허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운동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는데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자녀하고 이제 좀 해결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결혼 문화는 또 일종의 이제 축의금
축의금 내지는 이런 거로 축하를 해주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여러 지인들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의금을 냈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회수를 해야 할 축의금 회수하는 네. 문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입장도 생각을 좀 해야지. 우리 손님도 많은데 뭐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잘 절충하는 방안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보통 이제 예. 결혼 앞두고 네. 뭐 혼수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객 때문에 좀 고민을 네. 하시니까 이것은 뭐 크게 그렇게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이 정도로 걱정이 좀 된다. 하객 대행을 써볼까요?라고 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하객 대행을 써보는 거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차라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비 신부하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 성격상 막 그 마당발식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정말 진실한 몇몇하고 내가 좀 잘 어울리는 이런 성격이다라고 네. 하는 거를 또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쪽 신부 쪽에서 이제 그 하객 친구들 많이 초청을 해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혼식에 하객이 별로 없으면 본인이 성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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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람마다 이 다양한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두는 거를 그 상대방 기준으로 다 둘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촐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규모를 그냥 그 부모님하고 이제 절충을 하되 뭐 그 하객 수를 예를 들면 뭐 몇 석을 좀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결혼식장에서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체크를 좀 해서 한 몇 명 정도 오는지도 좀 체크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예,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참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그 두 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하객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그리고 9월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우선은 네, 그럼요. 첫 번째도 축하, 두 번째도 그럼요. 축하죠. 왜냐하면 네. 30대 중반에 결혼 못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또 아주 결혼을 딱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긍정적이고 그런 행복한 그런 부분들을 네.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거나 9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심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번영로